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가 요즘 아주 바쁜 날을 보내고 있죠. 기아차는 며칠 전에 K8의 외관을 공개했는데 저희가 직접 가서 봤더니 디자인은 대박이에요. 근데 물론 흰색보다는 어두운 색이 훨씬 대박, 흰색은 조금 다른 의미로 대박. 거기다가 현대차는 전기차 아이오닉 5를 공개했죠. 이 와중에 기아차는 또 스포티지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 CV를 통해서 아이오닉 5를 견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오늘은 CV가 어떤 차가 될지 스파이샷 그리고 내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 CV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 공식적인 이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CV는 코드명이죠. 대략적으로 공개한 거는 기아가 앞으로 전기차를 내놓을 때 이름을 EV1, EV2, EV3 이런 식으로 EV 뒤에 숫자를 붙여서 명명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명을 떼고 제품명을 얘기하지 못하게, 그런 브랜딩 전략이죠. 그럼 CV는 어떤 이름이 될까? 모르긴 몰라도 이거 순서대로 한다고 치면 EV1이 되나? 아니면 EV5가 되고 작은 차는 이제 1부터 이렇게 가게 되나?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딱히 알려주질 않아서. 이게 이름이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바이럴을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홍보를 할 거야, 그 차를? 차가 나오기 전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데 이때 홍보를 할 수 없는 거, 이거 조금 굳이 불필요한 비밀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CV 지금 스펙상으로만 봐서는 현대차 아이오닉 5보다 훨씬 더 기대되는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판 테스트에 열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스파이샷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런 형태의 자동차들이 그렇게 인기 있었던 적들이 없거든요. 약간 해치백 느낌이 나잖아요. 한국 시장은 정말 보수적이어서 세단 아니면 SUV만 팔렸던 시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외건, i40 굉장히 좋은데 단종됐고, i30 단종됐고, 벨로스터 단종되고. 그래서 이 CV 이걸 어떻게 내놓을지가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디자인에서는 정말 자신 있다고 하는데, 게다가 실내도 자신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 해치백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 한국 시장을 이번 기회에 정말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혹한기 테스트할 때 스파이샷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는 곳이 뻔해요. 핀란드 아니면 스웨덴 이런 데서 하는데요. 테스트장이 그냥 공개된 곳에서 두루두루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진도 핀란드에서 혹한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찍힌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번에 찍힌 사진을 보시면요, 아무래도 전기차니까 배터리 테스트, 히트 펌프, 그리고 뭐 다양한 부품들을 테스트해야 되니까 혹한기 테스트를 가솔린 차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훨씬 더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겠죠. 아, 히트 펌프 하면 또 한원 시스템의 히트 펌프가 들어가겠구나.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죠. 네, 외관에서 보면 오우, 이게 비율이 대단합니다. 기아차의 성공적인 해치백들을 약간 토대로 해서 이걸 훨씬 더 크고 길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기아차의 해치백들이 유럽에서 정말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시드는 정말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예요. 특히 이 사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랍니다. 프로시드, 야, 이 뒷모습 보세요. 이거 누가 보면 포르쉐 아니냐 이럴 정도의 뒷모습이잖아요. 실제로 봐도 포르쉐 같아. 게다가 프로시드 GT 있죠, 뭐 시드 스포츠웨건 있죠, 크로스 시드 있죠. 이런 것들 보면 기아차가 유럽에서는 디자인 제대로 하는구나, 역시 디자인 기아다, 이렇게 동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의 차들이 많은데, 아마도 이 CV도 그런 차들에서 모티브를 좀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을 공략하기 위한 전기차,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외관에서 볼 때 그러면 해치백이냐? 딱히 그렇게 말하기 애매합니다. 이 크기가 굉장히 큰 차인 거예요. 이게 CUV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SUV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 차를 칭하는 별도의 용어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 BMW는 SAV라든지 SAC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고유의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일단 헤드램프가 굉장히 독특하게 생기긴 했어요. LED가 아니라 할로겐 램프를 지금 달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옵션으로는 할로겐 램프를 넣는 것까지 고려해서 디자인했다 라는 거겠죠. 이번에 K8 같은 경우 LED 전용으로 헤드램프를 만들어서 헤드램프가 이렇게 얇아요. 정말 요만큼. 그게 정말 최첨단의 느낌을 주거든요. 이 CV는 최첨단으로 가는 걸 좀 주저주저하는, 약간 미래적인 비율은 갖고 있되 클래식한 느낌을 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램프가 전체적으로 면적이 큽니다.
크롬이 없는 부분이 아주 눈에 띄죠. 그러니까 지금 나란히 있는 차들, 제네시스, 민트, 여기는 다 루프나 아니면 뭐 옆에 디엘로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옆유리 쪽에 보면 크롬이 쭉 두르고 있어요. 근데 이 차는 이 윈도우 라인에 크롬이 없어. 아마 전면에도 지금 크롬이 전혀 없을 거예요. 예전 차량 같으면 그냥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크롬을 그냥 막 붙이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크롬을 최대한 억제하고 어두운 느낌으로, 하이그로시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서 크롬을 아주 적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K8도 보면 옆모습에서 이렇게 크롬을 극도로 억제하고서 차가 굉장히 안정돼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들을 이 차에서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A 필러가 하이그로시 블랙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앞유리, 옆유리 다 썬팅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전체가 다 블랙으로 보입니다. 얘는 기둥이 없이 전체가 다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 기아차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벨트 라인을 굉장히 높여서 1열, 2열 창문을 엄청나게 좁게 뽑죠. 디자인상으로 날렵해 보이고 굉장히 길어 보이고 스포티해 보여.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개방감에서는 약간 이렇게 답답하게 느끼지 않을까? 지금 봤을 때 루프 라인이 굉장히 길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엄청 뒤에 가 있을 것 같거든요. 3m나 되는 휠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장을 뚫어주는 게 조금 뒷좌석에 있는 사람한테 좀 여유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글래스 루프를 하게 되면 개방감이 좀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래스 루프는 선쉐이드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글래스 루프에 선쉐이드 달려있는 타입이면 거의 완벽할 것 같네요. 자, 도어 캐치는 지금 히든 타입으로 돼 있어요. 지금 아이오닉도 마찬가지, 민트도 마찬가지, 이 차도 마찬가지. 이제 도어 캐치는 히든이 그냥 디폴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동으로 나오는지는 지금 확인되지 않지만 어쨌든 도어 캐치가 사라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테슬라가 위험하네 뭐 이런 얘기는 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도어 캐치가 매끈하게 되는 거, 모든 차의 트렌드답게 이 차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가 독특한데요. 아이오닉의 사이드미러 모니터를 보면 이게 너무 가까워요. 운전석에 앉으면 문이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 걸 봐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 CV는 카메라가 붙어있는 형태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드미러가 그냥 미러예요. 지금 이 사이드미러도 지금 새롭게 디자인된 사이드미러거든요. 뭐 날렵하고 나름대로 예쁜 디자인이긴 합니다. 리어 램프를 보면요, 리어 램프는 굉장히 멋있게 이런 형태로 나왔어요. 이런 디자인 굉장히 과감하고 일단 칭찬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누굴 닮았지? 생각해보니까 시빅 닮았네. 시빅의 테일램프가 이렇게 C자 모양에 연결돼 있잖아요. 시빅은 그냥 전세계 메이커들의 벤치마크 대상인가? 그래서 CV. 자, 인테리어로 넘어가죠. 인테리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어쨌든 센터 디스플레이네요. 그리고 계기판 디스플레이, 요 두 개가 하나로 쭉 이어져 있어요. 12.3인치가 나란히 붙어 있어서 큼직큼직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굉장히 시원하기도 하고, 게다가 잘 보면 커브드예요. 휘어 있습니다. 요 커브드가 중간이 이렇게 꺾인 게 아니라 확실히 얘는 커브를 완만하게 갖고 있네요. 야, 이거 오른쪽에 보면 기어 노브랑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약간 떠 있잖아요. 이거 이제 기아 K8에서도 나왔던 건데, 기어 노브 대신에 이제 기어 셀렉터를 다이얼로 지금 하게 돼 있는데 요거 아주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디자인이 요번엔 좀 바뀌었네요. 약간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좀 바꾼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엔진 스타트 버튼이 여기 있네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엔진 스타트 버튼일 수밖에 없겠는데, 엔진 스타트를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버튼을 누르는데 핸들 뒤쪽에 있잖아요. 가려져서 안 보여. 그리고 누른 다음에 다이얼을 한 다음에 핸들을 다시 잡아야 돼. 이게 맞지 않죠. 사실 엔진 시동 버튼 자체가 없어지는 게 맞는데 테슬라에는 없잖아요. 과도기적으로 있어야 한다면 기어 다이얼 옆에 있는 게 좀 더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콕핏의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버튼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멋있는데, 그런데 수납 공간은 그럼 어디가? 수납 공간이 전기차 특유의 그 가운데를 텅 비울 수 있는 이런 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 차는 가운데를 텅 비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네요. 기어 다이얼이니까 기어 다이얼을 움직이게 만들 수는 없잖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한 것 같아요. 고민을 하다가 키트 핸들 같이 이렇게 중간을 빵빵하게 해서 투스포크로 만들었어요. 이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빵빵하게 하는 게 괜찮나? 왜 그렇게 제가 느끼냐면, 유럽 자동차들, 특히 BMW나 이런 자동차들은 이 혼 커버를 계속 줄이는 추세예요. 아주 작습니다. 왜냐하면 운전하다가 에어백이 터지면 이 팔 안쪽을 반드시 다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혼 커버는 작아야 되는데 안에 어떤 구조로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 분위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차는 eGMP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죠. 아이오닉 5하고 같은 플랫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길죠. 3000이나 되는 휠베이스면 실내 공간을 뽑기 위해서 길어졌냐? 그건 아니고요.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휠베이스를 길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건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단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휠베이스가 길어지면 실내 공간을 넓게 뽑을 수 있다는 장점. 단점은 앞바퀴를 꺾을 수 있는 요 한계도 금방 오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들이 회전할 때 회전 반경이 조금 큰 편입니다. 오버행도 지금 굉장히 짧죠. 이거 아주 큰 매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차가 당당해 보이고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낮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터리를 아래에다 까니까. 그리고 모터도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장착되니까 이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일단 800V 고전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350kW 급속 충전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충전하는 시스템도 전보다 훨씬 더 편해져서 기존에는 충전구가 앞에 있었잖아요. 뒤쪽에 충전구가 있어서 조금 더 충전기에 갖다 댈 때 좀 더 편하게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터는 앞바퀴에 하나, 뒷바퀴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모터가 들어가서 그래서 사륜구동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이 대략 3.3초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이라면 그냥 압살하는 거예요. 수입차 중에서도 사실 3초대 초반 가는 차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랑 같은 정도의 수준인데 이게 된다고? 갑자기? 현대기아차가 갑자기 약을 빨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센 놈을 넣으려면 서스펜션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고성능 자동차를 만들면 싸게 만들 수도 없어. 되게 비쌀 텐데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운 거지. 걱정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배터리가 살짝 걱정되는데 SK 이노베이션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계속 납품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해요. 왜냐면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전혀 못하면 그럼 너무나 큰 손해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도 배터리 업체를 바꾸거나 아니면 LG에서 합의를 제대로 해주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코나 EV 화재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크진 않죠. 왜냐면 기존 코나 EV는 LG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SK 배터리를 1차 물량으로 받았고 2차 물량에는 CATL도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코나 EV의 그런 걱정을 그대로 이어오기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기후는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양산차까지 모든 차가 안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행거리는 얼마나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500km 이상 주행하려면 배터리는 당연히 70kWh 넘어야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Y가 82kWh를 넣고 511km 정도 주행을 하는데 80kWh 가까이 돼야 500km의 선을 넘을 것 같아요. 500km의 선이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그거 넘을 수 있으면 정말 엄청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자율주행 ADAS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되는가? HDA2라고 해서 고속도로에서 깜빡이를 켜면 자동으로 차선을 바꿔주고 램프도 알아서 빠져나가는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 HDA2가 CV에 최초 적용된다는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일 텐데요. 아마도 CV의 가격은 5천만원 중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무려 1200만원 정도 되니까 전기차 보조금을 전액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6천만원 이하로 만들어야 될 텐데 기본 트림이 5천만원대면 보조금을 전액받을 수 있어요. 중위 트림 살짝 아슬아슬하고 최상위 트림으로 가면 6천만원이 당연히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최상위 트림은 보조금을 50%만 받게 될 것 같아요. 네, CV는 사실 시작에 불과하죠. EV 라인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아차가 인베스터데이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총 모델이 11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전용 EV가 무려 7개. 그러니까 아예 지금은 보도 듣도 못한 그냥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 7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차량은 현행 차량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EV로 전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기차 MPV도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길게 짧게 이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 MPV 요거 전용 플랫폼으로 아주 쉽게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말로는 2026년에는 친환경차 100만 대, EV 50만 대 이렇게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아차가 한 해에 300만 대 정도를 파는 회사인데 절반 정도를 친환경차 EV로 판매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정말 엄청난 변화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변혁기에서 기아가 훌륭한 기업으로 정말 세계를 제패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PD님이 기아차 주주님이시기 때문에 밝게 보고 계세요. 와이프한테 걸리면 큰일 나요. 100층에 물리셨죠. 구조대 올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좀만 참고 견디면 구조대는 언젠간 와요. 구조대 오다가 다 죽었다고